여러분들이 감정 노동을 멈출 수 있다면 고독한 시간이 훨씬 나을 거예요. 감정 노동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현대인은 불행한 거거든요. 혼자 있을 때는 종이책을 읽든가 아니면은 메모를 해보세요. 나의 고민은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꿈꾸는 삶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말, 이런 걸 쓰면 재밌어요. 오늘 그 사람한테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말, 사랑을 고백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짜증나는 상사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저항을 하고 싶고 대들고 싶었던 말인데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사실 혼자 놀기의 달인이거든요. 그리고 식구들과 있을 때도 한참 재밌게 놀다가도 혼자 가서 빨리 글 쓰고 싶고 막 그래요. 사랑하지만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고독을 즐기는 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외로움과 고독을 좀 분리해야 되는데, 외로움은 정말 혼자 있어서 슬픈 상태예요. 그래서 외로움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고독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글을 쓰기 위해서 고독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 연애할 때 사랑하긴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달라고 많이 그랬어요. 같이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고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시나 콘서트나 영화 이런 걸 보러 다닐 때는 혼자 많이 다니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 이건 고독이구나. 이건 내가 선택한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연습이 필요해요. 혼자서 뭔가를 제대로 느끼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한데 훨씬 더 재밌어요. 누군가랑 같이 가면 한 그림 앞에서 1시간 못 서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 가면 한 그림 앞에서 1시간을 서 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게 내가 선택할 고독의 권리인 거죠. 고독은 내가 긍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고, 내가 혼자 있음으로써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되게 창조적인 시간이에요. 외로움은 뭔가 결핍이기 때문에 사람들이랑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고독할 때는 뭔가 창조가 돼요. 고독을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있으니까 이런 글을 쓰죠. 계속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이만큼의 글을 쓰는 건 불가능하죠. 고독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내는 것이 또 작가로서의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열정적으로 멈추지 않고 책을 쓸 수 있었냐고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가난할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글을 쓰는 동안에는 가난한 적이 훨씬 많았어요. 그거를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이,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있으면 되게 제가 부자인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나쁘게 말해서 정신승리라고 하겠지만 진짜 저는 좋았어요. 책을 읽고 쓰는 동안에는 나의 가난을 잊어버리니까. 만약에 제가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법을 택했다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학원에 취직하는 거였어요. 연차가 올라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더라고요. 그 길을 계속 갔으면 아마 돈은 지금보다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작가는 못 됐을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돈이나 성공인가, 아니면은 내가 진짜로 원하는 이 길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순수하게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알아줘요. 정말 인정해주고 믿어줘요. 이럴 때가 셀프와 에고가 하나가 되는 시간인데, 에고도 행복해하고 셀프도 행복해져요. 이게 저는 개성화의 비결인 것 같아요. 에고만 신경 쓰다 보면 셀프가 사라지고 외로워지는데, 셀프를 좀 더 신경 써주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꿈을 추구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 노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열정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그때 셀프와 에고 사이에 교집합이 생겨요. 그 순간부터 진정한 개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글을 쓸 때 제일 행복하구나. 밤 12시까지 일하고 와서도 집에 오면 1시인데 1시에 와서 책을 읽고 글을 쓸 때가 더 행복하더라고요. 조금씩 관심 있는 사람은 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잖아요. 아닌가요?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것처럼 심플리파이를 할 수 있으려면 내가 가장 열정을 쏟아부을 대상 하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깨달으면 돼요. 덜 분산되게 되죠. 분산되고 정신사나워지는 거 하나하나 제거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월든타임을 가져보시라고 해요. 하루에 2시간만이라도 잠깐 휴대폰을 다른 곳에 두고 종이에다 뭐 그림을 그려도 좋고 낙서를 해도 좋고 그냥 내 마음을 종이에 써보세요. 종이와 펜으로 나를 표현해보세요. 이게 월든타임이에요. 월든타임을 한번 가져보시면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게 뭔지 깨닫게 돼요. 또 모닝페이지라고도 하는데, 모닝페이지는 일어나자마자 쓰는 거거든요. 잠이 덜 깬 상태로 쓰는 걸 모닝페이지라고 해요. 그래야 셀프에 제일 가까운 글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휴대폰을 여는 순간 이미 에고가 깨어나요.
그러지 않고 셀프인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려면 비몽사몽할 때 꿈을 기록해도 괜찮고요. 꿈속에 셀프의 간절한 열망이 숨어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꿈을 기록하는 것도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 정말로 쓰고 싶은 주제를 일주일에 하나 정도 정해서 아침마다 조금씩 써보는 거예요. 글쓰기 훈련하기 좋은 게 사실은 서평이에요. 예를 들어 데미안을 읽으면서 한 챕터씩 읽고 쓰는 거예요. 저도 나눠서 서평하는 훈련을 많이 했어요. 한 챕터도 많게 느껴지시면 괜찮은 장면 나오면 또 그거에 대해 쓰고, 문장 마음에 든다 필사하고 리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모닝 페이지가 금방 채워질 거예요. 한 페이지씩 반 페이지씩이라도 매일매일 일어나자마자 뭔가를 써보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고 있구나, 되게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실현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았는데 단 한 가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추진력이 생기고 좀 더 실행력이 생기고 계속 쓰다 보면 하게 돼요. 더 나은 삶을 살게 돼요. 글을 쓰면 결국. 그래서 글이 저를 거꾸로 일깨울 때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그 일에 바로 집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월든타임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해야 했는데 못했던 일, 이런 걸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행간에다가 메모를 했어요. 읽을 때 읽으면서 동시에 썼어요. 한 문장마다 거의 뭔가를 썼던 것 같아요. 책이 항상 까매지고 책이 2배로 두꺼워졌었어요. 하도 많이 쓰고 막 포스트잇도 붙이고 이렇게 되니까 남의 책을 나의 책으로 만드는, 그게 영감의 보물창고가 되더라고요. 좋은 작가가 되려면 좋은 독자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좋은 독자가 아닌데 좋은 작가가 되는 경우는 저는 못 봤거든요. 많이 읽어야만 좋은 독자가 아니라 읽은 것을 진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좋은 독자가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읽는 것보다는 정말 좋아하는 책을 여러 번 읽어야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요. 여러 번 읽으면서 약간 이제 좀 매칭을 하는데, 시네필 다이어리라는 책을 쓸 때는 영화와 철학을 매칭했어요. 융에 대해서 글을 쓸 때는 영화 중에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존 내쉬의 이야기인데 그 사람의 이야기와 융심리학을 연결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보전과 신간을 연결시킨다든지 소설과 철학을 연결시킨다든지,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소설과 심리학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늘 괜찮다 말하는 당신에게가 문학과 심리학의 융합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심리치유 에세이도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저만의 독창적인 독서 에세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책을 쓰면서 제가 제 글에 감동받아서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깊이 제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인간이란 존재가 마치 거대한 광맥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생각의 원석일 수도 있고 재능의 원석일 수도 있어요. 파고 파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는 계속 공부를 하고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매칭을 하는 거죠. 서로 달라 보이는 것을 연결해서 글을 써봐요. 그러면 뭔가 독창적인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심리 용어 중에 봉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봉인은 원래는 이렇게 잘 보호해서 포장해 두는 거잖아요. 심리학에서는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거예요. 진정한 내면의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의 시선으로부터는 나를 좀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독서가 그걸 해줘요. 그래서 제가 진짜 힘들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지하철에 타서도 사람들 어차피 서로를 안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그맣게 낭독을 해요. 아무도 몰라요. 그날 너무 기분이 불안하고 힘들었는데 책을 낭독하니까 그 순간에 확 집중이 된 거예요. 아, 나는 책만 읽어도 이렇게 보호받는 느낌이 드는구나. 그래서 외국에 여행 가서도 책을 읽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반가워요. 이 독서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저자와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저자가 몇백 년 전의 사람일 수도 있고, 심지어 일리아드나 오디세이는 1000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속의 인물과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작가들은 자기 인생을 장작처럼 태워서 책 한 권을 만들어요. 그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비용인 거예요. 내 인생이라는 장작을 태워서 이 문장 하나하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소중함을 느끼실 수만 있다면 세상 무엇보다도 재밌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책을 읽는 기쁨이 세상 무엇보다도 확실한 기쁨을 줘요. 왜냐하면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사람에게 배신당하잖아요. 사람은 항상 변하는 존재거든요. 책과 나의 관계는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고전의 경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검증을 한 감동이잖아요. 월든 같은 책을 읽고 있으면 사실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응용력이 되게 큰 것이 독서인데 그런 게 독서의 기쁨인 것 같아요.
텍스트입이 저는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와도 연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책을 읽는 것이 그렇게 신기한가 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읽는 사람들 많이 봐서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그때는 책을 읽는 게 힙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화였어요. 젊은이들은 LP판을 모르는 거예요. LP판이 신기하고 또 LP판이 다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만졌을 때 그 온기가 되게 좋거든요. 종이로 되어 있잖아요. 종이로 된 커버에 먼지 들어가지 않게 정말 소중하게 정말 모시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아날로그적인 문화에 대한 향수? 모르는 것에서도 향수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훨씬 감동적이구나. 감동이라는 것은 세대를 초월하는 것이고 시대를 초월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치관도 초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아날로그적인 삶에 대한 그리움이 젊은 층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의 인스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카페 같은 데서 모든 기계를 반납하고 그 카페 안에 있을 때는 그냥 아날로그 활동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만 읽거나 아니면 뜨개질하는 사람도 있고 피아노나 기타를 연주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엄청 힙하대요. 이 사람들은 이런 걸 안 해봤구나. 저는 매일 해서 그 목마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저도 사실 옛날보다는 기계를 훨씬 더 많이 만지거든요. 내가 기계를 만지는 시간이 적어질수록 더 창조적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쓸 때도 초고는 손으로 쓰고 문장을 고칠 때, 타이핑을 할 때도 많아요. 뼈에 가까운 삶이 가장 맛있다고 나오잖아요. 뼈에 가까운 삶이 이게 손으로 쓰는 거더라고요. 최대한 아날로그적으로 책을 읽고 쓰는 것이 저의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생각이 덜 복잡해지고 조금 더 단순해지고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일단 버지니아 울프를 좀 만나보고 싶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생각을 하면. 버지니아 울프가 우울증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울한 가운데도 아름다운 소설들을 썼고 자기만의 방을 가져야 된다고. 그 자기만의 방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방을 소유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선택하고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한다는 거죠. 사실 월든이랑도 비슷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당시 여성들은 자기만의 공간이 없었거든요. 여자가 취직을 한다면 주로 하녀나 좀 배운 사람들은 가정교사 이 정도였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버지니아 울프도 대학에 보내주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버지니아 울프는 오빠들이나 주변 사람들 모두를 뛰어넘는 엄청난 작가가 돼요. 델러웨이 부인도 사랑 이야기인데 원래 이름은 클라리사예요. 클라리사는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델러웨이 부인의 파티에 초대된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데 런던의 유명 인사들이 다 오는데 다들 델러웨이 부인에게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남편이 유명한 정치인이라서 델러웨이 부인의 파티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끝나서 가도 되는데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델러웨이 부인과 있고 싶어서, 그녀와 얘기 한 번이라도 더 나누고 싶어서, 그녀에게서는 자신도 모르는 빛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클라리사만이 아니라 버지니아 울프도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빛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 그래서 버지니아 울프를 만나서 수다도 떨고 싶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싶고 런던을 산책하면서 같이 책방에도 가고 꽃집에도 가고 빵집에도 가면서 하루 종일 데이트를 해도 심심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싶고요. 옆에서 죽고 싶지 않게 계속 재밌게 해주고 싶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작가가 죽지 않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 않게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정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제가 다정도 병인양 하다는 말 되게 좋아하는데 병적으로 다정해지자는 얘기예요. 다정함이 너무 많이 사라지는 세계에서 타인을 두려워하고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고 관계 맺기도 두려워하게 됐잖아요. 타인이 지옥일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가장 많이 위로를 받고 사랑하고 싶은 존재도 타인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더 많이 사랑해야 될 존재는 타인인 것 같아요. 타인에 대한 다정함을 잃지 않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그리고 그 타인에 대한 다정함을 잃지 않는 글을 써서 다른 분들에게도 그냥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생존에 도움이 됐다는 거. 사실 저는 독서가 생존의 기술이기도 하거든요. 너무 자주 우울해지기 때문에 재미있는 책을 읽고 감동적인 책을 읽으면 우울함이 많이 치유가 되거든요. 치유는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치료는 전문가가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치료는 우리가 의사나 상담사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치유는 의도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너무 우울하다고 새벽 3시에 친구한테 전화할 순 없잖아요. 새벽 3시에 자는 식구 깨울 수 없잖아요. 근데 책은 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우울할 때 펼쳐보고 싶은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김지은 아나운서를 추천하고 싶은데 지식도 엄청나게 풍부하시거든요. 책도 많이 읽으시고. 김지은 아나운서가 미술에 대한 책을 많이 쓰세요. 디어 컬렉터라는 책을 쓰셨어요. 우리는 컬렉터라고 하면 다 부자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 미술이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아름다움에 눈뜨는 시간, 책을 통해서 미술을 경험해보는 시간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